자, 534번입니다.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 공역이 a에서 b까지입니다. 자, 이럴 때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요. 1차 함수죠. 원래 1차 함수는 단조롭게 증가하고 단조롭게 감소하잖아요. 마이너스이니까 이건 바로 감소함수죠. 감소함수. 자, 감소함수니까 자, 지금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나. 원래 1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맞죠? 감소함수니까. 그런데 이 정의역과 공역이 지금 정해져 있죠. 자, 이럴 때 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말은 이 1차 함수가 바로 1대1 대응이 되어라. 이 말이죠. 됐나요? 그러므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문제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앞에서 지금 471번을 보시면 471번 유형의 문제를 보시면 바로 1대1 대응이 되는 그 조건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죠?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라는 문제와 1대1 대응이 되라는 문제는 동일한 문제가 되니까 471번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바로 1대1 대응이 되면 되니까 바로 네모 박스를 그린 후 처리한다는 문제로 박스 그린 후 바로 꼭지점 대각선을 지나면 되겠죠. 사각형의 대각선을 지나면 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처리했던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요 놈을 자, 좌표 평면에 한번 그려보면 자, X축, Y축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의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1까지네요. 1까지. 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y절편이 얼마가 되고 y절편이 1이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 그래프는 아마도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그럼 딱 맞아 들어가나요?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고, 요게 지금 맞습니다. 요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럼 그림이 조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형태의 그림이 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럴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즉, 공역이 A에서 B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를 그려주게 되겠습니까? 네모 박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네모 박스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이 형태의 그림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되겠죠. 의미가 됩니까? 자, 그래서 요 네모 박스 안에 요 직선이 그려진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 직선이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한 이런 직선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사실 이제 공역이 A에서 B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되고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데 사실 야가 A가 B가 우리가 그림상으로 그려봤으니까 이렇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즉, 요 직선이 몇 콤마면 마이너스 1 B와 몇 콤마면 1 A를 지나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 직선의 바로 치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역이 바로 여기서 어디에서 B에서 마이너스 A까지가 바로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주면 그죠? 그림자가 자, 요 직선의 그림자를 비추면 바로 A에서 B까지의 그림자가 비추어지겠죠. 이 빨간 선의 그림자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비추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fx가 지금 뭐죠?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이놈이 몇 콤마면
마이너스 1,b와 1,a를 자, 지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을 넣죠. f 마이너스 1이 바로 뭐다? b가 되고 f1이 바로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말이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되어서 2 플러스 1이 되고 이놈이 b가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암산할 수가 있죠. 그죠? 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a가 되겠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a 값과 b 값을 대해달라고 하네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라는 말, 다른 말로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겠죠. 그 말은 바로 박스를 그린 후 어디를 대각선을 지나면 되겠네요. 기울기가 음수이니까 마이너스 1,b, 1,a를 지날 것이고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라면 이런 그림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몇 콤마면 1,b와 그죠? 1,b와 마이너스 1,a를 칠하면 되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앞에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535번입니다. 자, 집합 x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거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근데 이 2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2차 함수는 원래 아래로 불러온 그래프이기 때문에 직선을 그으면 몇 점에서 만납니까? 두 점에서 만나죠. 따라서 1대1 대응이 아니다. 1대1 대응 그래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 요 그래프만 가지고 생각하든지 요 그래프만 가지고 왼쪽이나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의 그래프만 가지고는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놈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바로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니까 이 그래프의 대칭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왼쪽이나 오른쪽만 생각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2차 함수를 가지고 풀어봤잖아요. 그죠? 바로 474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474번과 똑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요 x가 정의역이고 요 x도 공역이 되겠죠. 그러면 자, 범위만 본다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공역도 바로 뭡니까?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물론 치역도 어떻게 돼요?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치역도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역을 x로 하면 공역은 뭐가 편하다 그랬죠? y가 편하니까 얘를 뭐로 본다? 얘를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치역도 마찬가지로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 형태로 생각하는 게 훨씬 생각하기가 편하다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x축, y축이 있는데 자,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x제곱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0,0과 0,0과 2,0을 지나면서 여기 절편이 되면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놈의 대칭축은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대칭축은 바로 절편의 평균이 되니까 그죠? 맞죠? 대칭축은 1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대칭축을 조금 직선으로 그냥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직선으로 그어 보면 요게 바로
대칭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가 1이 될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입니다. 자, 그런데 정의역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 A 값은 어디에 존재해야 됩니까? 만약에 A 값이 만약에 A 값이 여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여기가 만약에 A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가 X 이꼴 A라고 가정을 한다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래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갔죠. 감소했다가 증가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될 수가 있나요? 될 수가 없죠. 바로 1대1 대응은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또는 단조롭게 감소하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증가 함수가 되든지 감소 함수만 되어야 되는데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A 뭐 X 이꼴 A가 여기라면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1대1 대응이 여기는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최소한 어디가 여기부터가 돼야지 증가하는 거가 되겠죠. 자, X가 A보다 크니까 오른쪽을 A를 기준으로 오른쪽만 생각하니까 바로 이 A 값은 최소한 이 A 값은 최소 얼마부터 1이 될 수는 있고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겠죠. A가 여기 나면 요 그래프만 되는 거죠. 요 그래프만 되는 겁니다. 요 그래프만. 되겠나요? 따라서 요걸 지워보면 요 그래프는 증가 함수가 맞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어디라도 자, A가 만약에 여기가 X 이꼴 A라고 해도 그죠? X 이꼴 A라고 해도 그래프는 어디가 됩니까? 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만 되기 때문에 증가 함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 그래프만 되기 때문에 증가 함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A는 반드시 누구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A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A가 여기면, 자, A가 여기면, 그죠? A가 여기일 때, 이 사실은 이제 1의 값을 대면 함수값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있고 A가 여기면, A가 이쪽이면, A가 여기면, 그죠? X 이꼴 A가 여기면, 공역도 A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 지금 A가 1보다 크죠? 그럼 A가 1보다 크려면 이 공역도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가 공역이 1이면 여기가 1이면 1보다 큰 이쪽이 나와야 되겠죠. 다시 A가 지금 1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A가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공역도 뭐가 돼야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치역도 바로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Y가 1보다 큰 쪽은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가겠죠. 자, 그런데 정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맞죠? 이 그래프, 이 빨간 그래프만 한번 보세요. 정의역은 X가 A가 여기면 이쪽에,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이 정의역은 1보다 큰 쪽에 있는데, 치역은 음수부터 출발하겠죠. 여기부터 그림자가 발생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정의역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공역도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치역도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요 A가 만약에 요 A를 대입했을 때 X 이꼴 A를 대입했을 때 치역도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 바로 A가 되는 거. 여기가 A일 때 여기도 A가 되겠죠. 여기가 만약 A가 된다면 요 범위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자, X가 A가 만약에 여기라면 자, 조금 굵은 선으로 할게요. 자, X가 A가 여기라면 여기가 X 이꼴 A가 여기라면 자, 치역도 X 이꼴 Y 이꼴 A가 여기겠죠. 되겠나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만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래프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 정의역이 X가 A보다 큰데 A는 1보다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A는 2나 3이나 4나 이런 숫자를 보세요.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바로 A는 2나 3이나 4나 본다면 Y도 2나 3이나 4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게 바로 A, A죠. A, A. 요 A, A의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지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따라서 그림이 조금 여기에 안 맞는데, 자, 보세요. A가 어느 정도, 자, 여기에서, 자, 다시, A가 한 이 정도일 때, A가 한 이 정도일 때, A가 이 정도일 때, 자, Y도 A가 이 정도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가 X 이꼴 A라면, 여기가 Y 이꼴 A가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그래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나머지를 다 지워 볼게요. 요 나머지를 다 지워 본다면 다 필요 없죠. 그죠? 다 필요 없고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점부터 출발해야지. 보세요. 정의역이 x가 a보다 크면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이고 공역도 바로 a보다 크거나 같죠. 지금 A는 항상 1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니까, 맞죠? 그럼 Y값은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여기 바로 1,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도 A보다 크고 Y도 A보다 커야 되겠죠. X가 A보다 큰 쪽에서 Y도 공역도 A보다 큰 쪽인데 치역이 모두 다 A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가 다 들어가야지 이게 바로 치역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이 치역이 되겠죠. 그 말은 이 fx가 바로 a,a를 지나야 되죠. a,a를 지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2a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a가 돼야 되고 a 제곱 마이너스 3a는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a가 a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따라서 a는 0 또는 a는 3인데 맞죠? a는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죠. 항상 대칭축 우리가 아까 x 이꼴 1이 대칭축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니까 0은 되지 않고 3이 되겠죠. 따라서 상수 a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해석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요 A라는 값이 누구보다 대칭축의 좌표, 대칭축보다는 뭐야? 대칭축보다 커야 되죠. 커야 되고 fx가 바로 어디를 지난다? A를 지난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대칭축은 바로 A 값은 대칭축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고 이 fx 그래프가 A를 지난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쉽게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1번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두 번째를 이용하는 게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정의역과 공역이 A보다 크거나 같다가 자 지금 정의역이 A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쪽이 되죠. 공역도 크거나 같다면 이쪽이 되죠. 치역이 그러면 A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바로 A를 지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536번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이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겠죠. 1대1 대응이 되어라. 1대1 대응이 되려면 단조롭게 증가를 하든지 단조롭게 감소를 하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 fx를 보니까 절대값이 있네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 함수를 두 가지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함수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을 벗겨줘야 되니까 fx는
2x 마이너스 1에 자 2보다 크면 양수니까 그대로 솔라당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a에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1차 함수면 자 기울기하고 묶어줘야 되겠죠. 동류와 여기 2x 여기 마이너스 3ax니까 2 마이너스 3a의 x가 되고 상수항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자 여기는 플러스 6a가 되겠습니다. 맞죠? 이번에는 두 번째는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요 fx는 앞에 있는 2의 x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있고 2보다 작으니까 얘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럼 얘는 바로 x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나 플러스 3a가 되겠네요. 그리고 x 마이너스 2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벗겨주는 문제죠. 자, 그럼 얘는 2에 여기는 플러스 3a가 되겠고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6a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바로 기울기죠. 기울기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y절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뭘 가져라? 역함수를 가지려면 바로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A의 지금 보호를 알 수가 없으니까 2-3A나 2 플러스 3A의 보호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얘는 둘 다 뭐죠? 직선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x 이퀄 2입니다. x 이퀄 2일 때 2보다 큰 쪽에서는 이런 이 직선을 그려주고 2보다 작을 때는 이 직선을 그려줍니다. 자, 근데 1대1 대응은 반드시 연속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연속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연속 체크 한번 해볼까요? x 자리에 지금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 여기서 먼저 2를 대입하면 여기와 2와 여기도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4-6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a가 되니까 없어지죠. 그럼 2가 되네요. 자, 아래도 한번 전개해 볼까요? 전개하면 4 플러스 6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a가 되어서 이것도 없어지니까 보세요. 2가 맞죠? 따라서 얘는 요점 2라는 점 이 놈은 2,2를 다 지난다는 말이겠죠. 그죠? 물론 얘는 이제 2보다 크니까 새까맣고 출발해야 되고 얘는 빵구 뽕에 출발하니까 결론적으로 연결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새까맣고 여기는 새까만 상태에서 직선을 그려줘야 되고 여기는 빵구 뽕에서 그려줘야 되죠. 자, 근데 야가 지금 야의 기울기를 알 수, y절편이 아니고 2,2를 이 두 개 모두 다 2,2를 지나니까 바로 연결을 되니까 연속 함수인 것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얘의 기울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 얘가 기울기의 양수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얘가 기울기가 양수라면 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단조롭게 증가가 되든지 감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의 그래프, 이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의 바로 그래프는 얘가 기울기가 증가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되든지 이런 식으로 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얘가 기울기가 양수이면 이쪽 2보다 작은 쪽에서도 기울기가 뭐가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로 만약 얘가 기울기가 음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음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쪽 2보다 작은 쪽에서는 단조롭고 얘가 감소가 되니까 여기도 감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 그래프가 되어버리면 증가했다가 감소하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이쪽 그래프들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가 감소기 때문에 얘가 음수기 때문에 얘도 뭐가 돼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되어야지 뭐가 됩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이 기울기와 그 말은 요 놈의 자 여기의 기울기와 여기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됩니까? 얘가 기울기가 양수면 얘도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되고 얘가 이쪽이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면 얘도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는 말은 부호가 똑같아야 되죠. 즉 2-3a가 양수면 2 플러스 3a도 양수고 2-3a가 음수면 2 플러스 3a도 음수가 돼야 된다. 즉 기울기가 아니고 기울기는 같을 필요가 없고 기울기의 무엇이 부호가 같아야 합니다. 같아야 한다.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가 되어야 되죠. 자,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 두 개의 기울기 2-3a와 바로 2 플러스 3a를 곱한다면 양수고 양수, 음수고 음수를 곱한다면 항상 얘는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기울기 부호가 같다는 말은 기울기의 무엇이 곱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요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 부호가 같아야 되겠죠. 음수가 양수가 되어버리면 1대1 대응이 안 되죠. 양수가 음수가 되어도 1대1 대응이 안 되죠.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왜?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하려면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기울기가 같을 필요 없고 부호가 같아야 돼요. 따라서 곱이 뭐가 되면 된다? 양수가 되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이건 바로 A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 자, 그런데 인수분해 꼴이 되어 있죠. 그러면 무슨 범위? 가의 범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차가 지금 뭐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 9a 제곱이 되죠. 음수가 되니까 사이 범위, 가의 범위는 최고차 계수를 양수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럼 얘를 3a-2로 자리를 바꿔주면 이것도 3a 플러스 2로 바꿉시다. 요거는 플러스니까 자리 바꿔도 상관없죠.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리 바꿨다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대신에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가 되겠죠. 부동호 방향을 바꿔줘야 되죠. 따라서 사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의 범위가 아니고 사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부동호가. 요것도 하나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2차 부등식의 사이 범위, 가의 범위는 반드시 최고차 계수가 양수로 넣고 사이 범위, 가의 범위를 따져야 되니까 요 2-3a를 3-2, 3a-2로 바꿨다는 말은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뜻이고 요 마이너스를 없앤다는 말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히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꾸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뭐보다 3분의 2보다 작다는 것이 바로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 A의 범위 중에서 정수 A의 개수를 찾으겠죠. 여기에 있는 정수 A는 누구밖에 없나요? 0밖에 없죠. 0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몇 개가 된다? 1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는 문제인데 한번 풀고 나면 시간 간단합니다. 요 한 줄이죠. 알고 나면. 물론 절대값을 벗겨서 절대값을 벗겨주는 과정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죠?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직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직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는 말은 기울기 곱이 양수란 말이고
만약에 기울기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다르다는 뜻은 뭡니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니까 기울기 곱이 음수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대1 대응이니까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죠. 여러분들 2에서 체크해 보면 좌변이나 우변 관계 2보다 큰 쪽이나 2보다 작은 쪽이 모두 다 2를 지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연결은 되니까 연속 그래프가 되니까 기울기 곱이 양수라는 것만 잘 여러분들이 결정 지어주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보기보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많이 나왔어요.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537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2x 플러스 a입니다. 1차 함수죠. 얘가 역함수가 바로 bx 플러스 4래요. 이때 상수 a,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fx를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는 y로 놓고 푸는 게 편하죠. 그죠? 자, y 이꼴 2x 플러스 a라고 놓고 자, x, y를 먼저 자리를 먼저 바꾸어 놓은 상태에서 해도 되고 이렇게 y와 x를 자리를 먼저 바꾸어 놓고 자, y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y는 자 2로 나누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먼저 여기에서 x에 관하여 먼저 만들어 봅시다. x에 관하여 먼저 풀어보면 y 마이너스 a가 되고 자 x는 2로 나누면 2분의 1y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x와 y를 자리를 바꾸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a. 그렇게 해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똑같다는 것. 여기서는 먼저 x와 y를 먼저 자리를 바꾸었고 얘는 x에 관하여 정리한 다음에 x와 y를 자리에 바꿨죠. 그래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F 인버스 X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얘가 바로 누굽니까? BX 플러스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의 개수 바로 2분의 1은 X의 개수 2분의 1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고 B가 되어야 되고 바로 상수 Y 절편이죠. 마이너스 2분의 A가 4가 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리고 B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개의 곱은 얼마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8과 2분의 1의 곱이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즉 역함수를 구해서 여러분들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F와 자, F의 역함수를 우리가 G라고 합시다. G라고 하면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나요? F와 G의 합성은 맞죠? 합성은 바로 뭐가 된다? X가 된다는 식이 있죠. 그죠? 이 X가 솔라당 그냥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F와 G의 합성은 바로 X가 될 때 이 F와 G가 바로 역함수일 때는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그죠? 또 역함수이면 얘는 G와 F의 교환 법칙도 성립이 하죠. F와 G의 교환 법칙도 성립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요 원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얘와 얘의 역함수 관계니까 바로 F와 F 인버스 X를 바로 합성하면 이것도 바로 X가 솔라당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겠죠. 즉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결론은 뭐가 되어야 된다? X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BX 플러스 4를 여기에 X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두 배에 요 X 자리에 요 F 인버스 X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a가 남네요. 요 놈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x가 되라 이 말이겠죠. 정리해 보시면 2bx 플러스 8 플러스 a가 x가 되어야 되고 항등식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2b는 x에게서 얼마가 되어야 되겠어요? 2b는 1이 되어야 되고 8 플러스 a는 여기 상수 제로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b는 2분의 1이 되고 a는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풀 때 편한 것이 조금 이따 풀 539번은 요 개념을 가지고 푸는 게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538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 이것도 지금 합성이죠. x 자리에 2x-1이 들어왔죠. 그죠? 그럴 때 f 인버스 x를 구하라. 역함수를 진짜 구하라는 뜻이네요. 그죠? 그럼 얘를 가지고 먼저 fx를 먼저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2x-1을 우리 앞에서 많이 해봤죠. t로 치환하면 2x는 뭐가 됩니까? t 플러스 1이 되고 x라는 것은 2분의 t 플러스 1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f에 갈로 2x-1을 t로 뭐 했으니까 치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ft가 되겠죠. ft는 자 4배에 곱하기 요 x는 바로 요 식으로 치환을 해주면 되겠죠. 왜?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니까 x 자리에 2분의 t 플러스 1을 대입해줘서 정리하면 여기 바로 fx가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2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2t, 자 t 플러스 1을 2배 해야 되죠. 2가 되고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x를 뭐로 두면 되겠습니까? 2x 플러스 7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역함수를 구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y 꼴 2x 플러스 7로 두고 자 x와 y를 먼저 자리를 바꾸어 볼게요. 그러면 x는 2y 플러스 7이 되겠네요. 그러면 2y는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7이 되고 y는 2로 나누면 2분의 x 마이너스 7이 돼서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 f 인버스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비 넥타이로 적어줘도 되겠죠.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7로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연습했지만 이 합성함수에서 fx를 구할 때 합성함수 형태에서 fx를 구할 때는 요 괄호 속에 있는 2x-1을 t로 치환하면 x도 2분의 t 플러스 1로 바꾸어주면 된다는 거. 그거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539번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역함수끼리의 합성은 솔라당 x가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함수 f의 역함수를 gx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f의 역함수는 g다 이렇게 표시해 두기 바랍니다. 아니면 g의 역함수는 f다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역함수 문제에서 누가 누구의 역함수다는 말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고 문제 풀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 AFX와 FAX의 역함수를 차례로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이걸 먼저 구해보고 두 번째로 이걸 구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AFX의 역함수를 바로 HX라고 합시다. HX라면 자, 이 두 개를 뭐 하면 합성하면 뭐가 되어야 되나요? 바로 X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잠시 요 놈을 잠시 자, fx에다가 a를 곱했으니까 이걸 만약에 k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신다면
이 두 개 바로 K와 바로 H의 바로 합성이 뭐가 돼야 된다. 합성이 바로 X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K of HX가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HX를 KX, 이 X 자리에 대입하란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나요? 요 HX를 요 X 자리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에 바로 F의 HX가 되겠죠. 요게 바로 X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뭐 한다? HX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를 먼저 없애주려면 양변을 A로 나누면 이렇게 A분의 X가 되겠네요. 내가 H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바로 합성을 바로 F 인버스를 합성시켜 주면 되겠죠. 자, 양변에 바로 F 인버스를 바로 합성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F 인버스 FHX 이런 식으로 여기도 F 인버스 A분의 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F 인버스와 F, 요 F 인버스와 F가 만나면 바로 뭐가 됩니까? I가 되는 거죠. 항등 함수가 되는 거죠. 요 두 개가 만나면 항등 함수가 되니까 요 자체가 바로 뭡니까? 솔라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요 위로 올라가 보면 요게 솔라당이 되겠죠. 요게 I가 되니까 솔라당 HX는 이렇게 되겠죠. HX는 바로 F 인버스의 A분의 X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없잖아요. 다 G로 나와 있죠. 그럼 보세요. F 인버스와 G가 같잖아요. 따라서 얘를 G의 A분의 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함수를 구해내는 것이죠. 되겠나요? 자, 그럼 두 번째 한 번 더 해볼까요? 두 번째는 요 F의 AX, FAX의 역함수를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IX, I는 그러니까 뭐 MX라고 해볼까요? MX. 이렇게 M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소문자로 MX 합시다. MX.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방금도 봤다시피 얘를 조금 일단 KX로 치환을 해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 말은 K와 바로 M의 바로 합성을 한 것이 바로 뭐가 된다? X가 나와야 되죠. 솔라당 나와야 되죠. 그럼 MX를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F의 A의 MX가 되겠죠.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X 자리에 MX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가 X가 되겠죠. 그러면 방금처럼 마찬가지로 양변에 누구를 F 인버스를 합성합시다. 곱하기가 아니고 양변에 F 인버스를 합성하면 얘는 F 인버스에 바로 F의 AMX가 되겠죠. 야가 바로 F 인버스의 바로 X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럼 방금 다 봤다시피 F 인버스와 F는 바로 뭐가 됩니까? 항등함수 I가 되니까 바로 AMX가 솔라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F 인버스 X가 되는데 F 인버스 X는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바로 GX로 표현할 수가 있죠. F 인버스가 G니까.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MX가 바로 역함수는 A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A분의 1에 바로 G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537번을 선생님이 두 문제로 풀었죠. 두 경우로 풀었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 경우를 이용하는 게 바로 이 539번을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F와 G가 무슨 관계일 때, 역함수 관계일 때는 솔라당이 되는 거죠. 그죠? 솔라당이 된다는 말은 이 두 개가 바로 역함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때 HX나 FX를 구할 때 양변에
F 인버스를 뭐 해준다? 취해주면 그죠? 좌변도 취해주고 우변도 취해주면 여기에 F 인버스와 F가 뭐가 되어서 항등함수가 되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솔라당이 되는 거죠. 솔라당. 되겠나요? 이 자체도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솔라당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변에 F 인버스를 취해 준다는 거 한번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